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 이자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자는 뭐죠? 대출이죠. 대출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이게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잘 되면 돈이 잘 벌리겠죠. 레버리지. 근데 하지만 돈을 받았을 때 대출이 잘 안 됐을 때는 빚은 악마입니다. 악마. 왜냐면은 내가 받고 있던 것들이 손해가 나고, 이 대출 원금 이자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악마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은행 빚이 없이 뭐 토지를 사거나 뭐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분양권을 사거나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사실 얼마 상승기가 한 5년 정도 이어졌죠. 그때는 사람들이 뭐 솔직히 지금 뭐 적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다들 뭐 잘 나가고 뭐 부자 나오고 코인 부자 나오고 그런 얘기 할 때죠. 사실 은행 가도 뭘 받죠? 대우 받죠. 대우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투자, 재테크, 열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하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마치 이제 우리나라를 막 그런 막 집어삼키려는 듯한 그런 열풍,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돌에 와서 보면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 즉 이제 영끌, 그런 분들은 결국적으로 뭘 불러오죠? 이제 화를 불러오는 거죠. 그런 욕심들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이제 경제적 체력이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월 현금 흐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시기는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거래 절벽,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갑자기 사업도 안 되는 거죠. 사업도 많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도 뭐 내가 산 거 대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부동산도 손해보고 팔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언론의 그런 공포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대 흐름이라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버텨야지, 경제적 체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가 되니까 무섭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맞다고 보고 파는 거죠.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 내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게 여러분들 한번 삐끗하게 되면 한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회복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내 사업 회복되는데 시간이 회복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렵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뭐 대출 받아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빌린 돈 뭐 다시 뭐 어떻게 또 대출 또 의뢰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통장 잔고는 나만 할 수가 없죠. 세금, 카드빚 장난이 아닐 정도로 이게 시달리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 정리하기 시작한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융위기 같은, 요즘 같은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게 되고, 급기야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월급이라든지 내 사업, 장사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 계속 직격탄을 맞고 안 풀리는 거죠.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처럼 치욕스럽게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즘 점차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보 이자가 한 2% 3%였다가 지금 6% 7%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진짜로 여러분 최근에 이자 받아보시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담보 이자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기본적으로 5%짜리 거의 없고 6% 이상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6%, 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빚을 갚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쓸 돈, 사용할 돈이 없고 거의 빚만 간반하가 그냥 끝나는 거죠. 카드는 다 그냥 부러뜨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빚만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 그다음 암울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억울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사치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골프도 안 치고 죽어라 일만 더럽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자, 대출 뭐 그런 것들만 양산해 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또 관리하는 또 욕심인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벼랑 끝에서 결론적으로 일어는 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시도하지 않는 자에는 어쨌든 이분들도 걱정은 있다는 거.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서 좋긴 한데, 나는 집이 없어서 남의 일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져서 좋긴 하잖아요. 내가 세금도 안 내고 내가 떨어질 것 자산도 없어서 좋긴 해. 나중에 완전히 확 폭망하면 사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도 걱정이 있다는 거. 근데 어차피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무주택자 분들, 이런 분들도 걱정이 없는 반면, 사실 어차피 똑같이 걱정이 있는 거라면 그냥 어차피 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돼서 걱정이 되는 게 낫다. 그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돈이 통장 잔고에 돈이 어설프게 한 2, 3천 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요즘 뭐 일본 뭐 무이자 풀렸는데 뭐 요래 가지고 뭐 관광 가서 뭐 자유여행 가가지고 뭐 3박 4일 뭐 제낄까? 이러면 이제 인생 좆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인생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결론적으로 뭐죠? 여유 있게 둘 게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궁지를 몰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궁지를 몰아 넣어야 내가 다음 달 카드비 어떻게 갚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야 해서 풀어나가고, 초인적인 힘도 나오고,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가 있다. 괜히 어설프게 통장 잔고 2, 3천, 4천 이렇게 모아놓으면, 솔직히 통장 잔고가 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단 말이죠. 여유가 있으니까 뭐 골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 테니스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여행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오마카세 한번 쳐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들 보면 매우 무척이나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적으로는 여러분, 돈을 빌려 이자를 감당할 수도 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상 그 스스로 막 어쨌든 간에 그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될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건요, 이 레버리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경제학으로 정말 이 초고수들의 그런 향연이 진짜 사실상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너무나 그런 뛰어난 그런 실력자들은 상승 하락기를 잘 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될 때는, 솔직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복잡할 때는 대책이 없죠. 그래서 왜 안 되냐면, 대중적으로 군중의 심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마치 이런 거죠. 서울대를 100명이 다 서울대를 원하죠. 100명의 학생이 다 서울대를 원합니다. 경쟁이 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99명이 다 서울대를 갈 때 나는 다른 길로 간다. 그게 바로 이제 부자의 길, 외로운 길, 투자자의 길인 거죠.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대출은 여러분 그렇게 어차피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갚을 수 있는 빚,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정선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자산 가치, 여러분들의 투자한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면 더욱더 당연히 좋겠죠. 저도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욕심적으로 여러분 그런 욕심적으로 그런 무리한 그걸로 인해서 더 늘리기 위한 빚과 이자는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무리한 투자는 가유불급이다. 경기 침체 시기를 겪어본 사람은 당연히 압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몸을 낮춰야 됩니다. 어려울 때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그런 복불복이라는 말을 항상 존재하는데,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죠. 하여튼 어려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거래량 절벽이잖아요. 뭐 초추 금매 안 나가요. 안 나가.
뭘 해도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경제적 체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거리랑 절벽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죠? 내 스스로에 대한 경제적 체력. 매월 현금 흐름의 확보에 집중을 하셔라. 내가 300만원, 400만원 벌던 친구라면 내가 어쨌든 N잡을 키워서라도 월 1000만원, 2000만원 벌고 매월 경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현금 흐름에 확보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어려울 때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자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다면 정말로 속상할 것입니다. 솔직히 빚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빚은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갚아 나가는 겁니다. 갚아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리얼이죠.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항상 잘 될 때라도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고 축적을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을 때 투자할 때 어쨌든 잘 될 때는 레버리지입니다. 좋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안 될 때, 어려울 때, 망할 때는 빚은 악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좋고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에 따라 대출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차별성. 그 남들과 다른 차별성은 어떻게 둬야겠죠? 당연히 경제적 체력을 키워야 되고 내가 남들과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투자자의 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 다 일본 놀러 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을지 미래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일본 못 가더라도 3년, 4년, 5년 후에는 분명히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든지 스스로를 깎아먹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에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